자, 여러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 제6절 납세 절차인데 별표 3개죠, 여러분들.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작년에도 납세 절차에서 취득세 종합 문제 속에서 정답이 있었고요.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고 먼저 납세 절차 보시면 별표시를 3개 해놓고 먼저 봅니다. 납세지부터 먼저 보는데요. 세금 납부의 장소죠.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인데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죠. 강원도 평창올림픽 열릴 때 예전에 보니까 평창 땅의 60% 정도가 외진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세금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갑니다. 근데 국세는 집값과 것이 분립을 하고 어디다 납부하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럴 때요. 취득세 납세지는 당의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취득세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납세지 쭉 있지만 회원권 같은 걸 한번 보면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들은 그 시설 소재지예요. 그래서 골프회원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런 식으로 그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교재 우리 잠깐 보시면요. 103페이지 봅니다. 제6절 납세 절차에서 납세지를 보니까 취득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납세지가 밑줄이요.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 취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이 그 예가요. 부동산보다는 그 리스 회사 같은 데서 차량에 관련해서 취득세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그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예가 리스 회사 차량 같은 것이 그 예로 해당돼요. 예규에 보면.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더 의문점을 갖지 마시고 그냥 결론은 그냥 취득 물건 소재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동산 소재지 밑줄이요. 그래서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데 다만 맨 마지막에 103페이지 표 맨 마지막 아래에 회원권이요. 금방 얘기 드렸다시피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고 104페이지 나오는데 신고납부로 바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납세지에서 한 가지 우리 교재 좀 추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한 가지 추가해서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뭘 추가해서 배우냐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여기에 빠져 있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소재지별로 안 분하게 되는데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준액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면적 비율 X인데요. 요거는 제가 핵심 요약 정리를 그 작업을 어제 해서 카페에 올려놓는다는 게 워낙 어제 몸이 고단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제가 꼭 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카페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자료엔 요거 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빠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니다.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 요 내용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은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서 송파구고요. 송파구. 이쪽은 경기도 성남시예요. 이렇게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요. 보세요. 이 취득한 토지가 1억이고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낼 때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잖아요.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에 취득세를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자, 보시면 송파구청장은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하겠죠. 성남시장도 자기관할구역 내 토지
자기 관할 구역 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 순액을 상정고시합니다. 근데 이 시가 순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과세 표준을요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해요.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취득세 납세지는 이렇게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면적 비율 X라는 거 요거 한 가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우리가 추가해서 배우시고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요. 먼저 이것도 제 설명을 쭉 듣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매각 통보가 제가 먼저 요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교재 매각 통보에 관한 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교재는 매각 통보에 관한 거 일단 제가 먼저 여기 한번 볼게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요.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라든가 등등해서 취득세는 며칠 나왔다 그러면 다 며칠이냐면 60일입니다. 다 60일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30일, 60일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때는 30일인지 60일인지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국민들이 대개 취득세는 60일에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60일로 다 통일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요 매각 통보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요. 매각일로부터 요 30일 이내에 자, 법령 규정 바에 따라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에 장애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매각 통보하게 되어 있냐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나 국가 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로도 며칠이요? 30일이요.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60일로 바꿨겠죠? 시험에 나왔는데 30일이요. 자, 국민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요거만 안 바뀐 것이 이유가 국가지자체는 헷갈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요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요 통보하거나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취득세는 전부 다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다? 60일입니다. 고민할 거 없이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자, 매각 통보 요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일자 먼저 신고 납부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이야?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우리 교재가 요거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3개월로 돼 있는데 좀 이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이제 시행돼요. 내년부터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요거 이제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달라지는데 그 개정 내용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올해까지는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이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요. 그 허가일로부터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었으면 축소일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이게 포인트인데 언제부터 신고할 것이냐?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일 전에요.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돼요. 대금이 완납이 되면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허가일로부터요. 자, 보세요. 허가일로부터 자,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 건데 시험에서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하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2개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고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래서 취득세 신고 기한
꼭 알아둡니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취득세 신고 기한이요. 대금 완납일이라든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요.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거 우리 시험에서 6개월 여기 한번 가로놓기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 강의했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6개월 요 숫자 바꾸기보다는 요거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라는 거 요걸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시험에 또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번 볼까요?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10월 31일이 된다는 얘기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가 됩니다.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한번 교재를 볼게요, 여러분들. 104페이지 보니까 신고 납부요.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을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허가일, 허가구역증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일로부터요. 가로 쫙 밑줄입니다. 로부터 며칠이요?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 허가일이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에요. 자,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아니라는 거, 2개월 아니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옆이나 어디다가 보조단에다가 적어놔서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허가일로부터 며칠이다? 60일이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허가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그 예를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세 번째 줄 60일 내에 자, 신고 납부합니다. 그 우리 가로 안에 무상취득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상취득 제외란 말을 지워버리세요. 가로 내용을. 자,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취득은 60일이 아니라 이제 3개월로 바뀌는데 이건 내년 일이에요. 내년 일이고 지금은 이게 60일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이라고요?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무상취득 제외한다 가로 내용을 지워버리세요. 하여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가로 안에 대금을 자, 완납했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인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매각 통보 봅니다. 다음에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밑줄이죠.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이거 30일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해서 특히 주의합니다. 60일 아니라는 거. 요거만 3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30일 이내에 자, 그 물건 소지에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요. 자, 어떤 자들이 매각 통보하게 되어 있냐? 국가지자체, 지자체, 국가지자체, 투자기관 등은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60일 아니라는 거. 요거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이라는 거 취득세. 양가로 2번 증여에 의한 경우요. 증여로 인한 경우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지웁니다. 자, 지우고 며칠이요? 60일로 고칩니다. 60일 이내로. 자, 지난 기본이론 들었던 분들은 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 60일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3번 상속에 의한 경우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밑줄이고 실종선고는 그냥 참고적으로 실종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자, 각각 6개월 내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항상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요. 자,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 말일로부터 세 번째 줄 각각 9개월 내 밑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 만약에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 가운데 형제 중에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 외국인 형제 있으면 그 사람 와가지고 도장 찍어줘야지 상속 등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줘야죠. 9개월 내 신고 납부요. 밑줄. 그리고 양가로 4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라는 경우.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추가 신고 납부부터 제가 이제 먼저 교재 화면은 설명이 되는데 교재 105페이지 내용인데 우리 교재 끊기 보여가지고 교재를 바로 보겠네요. 104페이지 양가로 4번 바로 보고 갈게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립니다. 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라는 경우요. 법정 신고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밑줄 그어놓고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특별히 또 별 표시 하나 하시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기서 하루 딱 지나면 가산세예요. 근데 만약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예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등기소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 근데 등록관서는 구별이 돼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등기소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소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요. 부동산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요. 영수증 들고 등기소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바꾸면 뻔해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등기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그리고 그 104페이지 대위자 신고 납부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105페이지 교재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먼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흐름을 이어서 여기 봅니다. 처음에요.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 작년에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는데 보세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어서 표준세율로 세금 내는데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요. 이미 납부한 세금,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공제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자, 보통 징수하냐 신고 납부하냐? 신고 납부합니다.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교재 일단 밑줄을 긋는데요. 거기에 번호를 달아 놓으셔야 되는데 105페이지 추가 신고 납부에서 양가로 2번을 먼저 볼게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거기 밑줄이요. 두 번째 줄 양가로 2번에서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그리고 그 아랫줄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포함으로 바꿔서 포함 제외는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신경 써야죠. 확인해 봐야 되는데 포함으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가산세 자 제외한 금액을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아랫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추가 신고 납부 우리 교재는 양가로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취득 당시에는 이게요. 비과세 대상이었고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취득 후 부과 추징 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았다가
당해과세 물건이 나중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을 때요. 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는데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또는 이것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다거나 그러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과세한다는 거 비과세 이제 또 나와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나중에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되면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당해 과세 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하는데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요. 자, 포함 틀려요.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또 역시 밑줄입니다. 그 양가로 1번 추가 신고 납부 양가로 1번에서 두 번째 그 세 번째 줄, 그 사유 발생일 며칠? 60일 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포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 한다면 항상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꼭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는데 특히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을 때는 뭘 또 주의해야 되냐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이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는데요. 거기 핵심 그 납세 절차 핵심에서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걸 지우라고 그랬죠? 자, 지우고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 납세 절차 표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 두 번째 요거를 수정합니다. 60일로 수정합니다. 계약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은 내년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수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계속 이어서 보시면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제가 봤죠.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이내라도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아까 그랬죠. 등기 등록의 신청서를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 아까 교재에 봤었습니다. 이거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어쩌고 바꿉니다. 하여튼 등기소 갈 때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요. 우리 교재는 어디 있냐면 이게 104페이지 보조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조단에 있는 내용인데, 자,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작년에 신설된 건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바꾼다 그러면 이거요. 없다고 바꾸겠죠? 네, 신고 납부할 수 없다고 바꿀 건데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채권자가요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요. 아니 근데 돈 받을 게 있는데 아니 그냥 또 채무자의 취득세까지 대신해 줍니까? 아, 저 이런 법이 어딨나 그랬는데 여러분 채권자가 왜 채무자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 줍니까? 대위에서? 아이고 자선사 갖고 다니고 왜 그래요? 얘가 이거 싹 팔아버릴까봐 몰래 팔아버릴까봐 이거 채무자 명의로 이렇게 취득세 신고 납부해서 등기해 놓은 다음에 바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채권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세금 낸 거 영수증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자체장은 이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요것도 바꿀 수 있어요. 바꾼다 그러면 즉시 통보요. 뭐 30일 내 통보해야 한다, 60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꼭 비교합니다. 포인트는 바꾸면 이거를 작년에 신설된 이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요. 바꾸면 이 두 개 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교재 104페이지 보조단 참고요. 대위자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위 등기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쫙 밑줄이고 있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무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즉시 통보. 거기 즉시 통보에 또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 놓고요. 자, 여기 있다 즉시 통보. 여기에 별 표시해 놓습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니까요. 자, 그리고 밑줄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통징수와 가산세인데 일단 제 설명을 계속 또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
자, 포인트 우리 문제 한번 핵심 콕 우리 중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요.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제가 아까 구두로도 물어봤습니다. 자,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항상 숫자만 보지 말고 숫자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항상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항상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60일 내에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X입니다. 요거만 유일하게 취득세는 다 60일인데 국가자체 매각 통보만 몇일이다? 30일입니다. 국가자체 매각 통보만 요거만 30일이라는 거 유일하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한 후 3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X입니다. 자, 뭐가 틀렸습니까? 60일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60일?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기한 후 60일이 아니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60일이 아니라. 자, 등기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교재 105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얘기인데, 자,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인데 일단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을 고개 한번 드시고.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칭도 한번 아까 안 했네. 자,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부터.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하여튼 봄을 잘 무사히 견뎌야 되겠습니다. 봄만 잘 지나면 뭐 또 괜찮아지겠죠. 뭐 자, 예,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또 뭐 이게 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또 여름 올해도 또 뭐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하여튼 빨리 하여튼 잘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자, 취득세 여러분 봅니다.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우리가 이미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그런데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납세무자가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 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배웠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그렇잖아요. 취득세는 원칙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신고 없거나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하고요. 여기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과세권자가 다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우리 고지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해요? 보통 징수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가산금이고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원칙 신고납부 예외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일반 가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세고를 해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죠? 원칙 신고납부 예외 보통 징수요.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이런 가산세를 적용하느냐?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으면 자, 가산세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지방세법 10조 5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즉 허위 신고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어요. 뭐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고 5조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일률적인 시스템적인 검증이었는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해 봤더니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더 적어요. 자, 그러면 뭘 과세 표준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네? 이럴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배웠잖아요. 자, 이럴 때 이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허위 신고가 됐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할 때 세금을 부족액만큼 추징하면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가산세 적용되고요.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또 어떤 경우에 취득세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또 이렇게 허위 신고했을 때뿐만 아니라 또 봅니다. 우리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는데 그 취득일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서 주택으로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난주에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유상 취득 등 그 중과세 배웠습니다. 자 1세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몇 프로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8%.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부터는 12%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제가 종전주택이 있었는데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신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1세대 2주택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이거 팔고 지금 이건 이제 신주택 취득하고 이건 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식 2주택의 경우에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는 3년 내 또 종전주택, 신주택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 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냥 1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인 1에서 3% 세를 정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취득세를 낮은 표준세를 적용받고서 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또는 1년 내 처분을 못했어요. 그럴 때는 처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중과세율로 추징하고 또 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는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먼저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았을 때. 또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고납부겠네 신고납부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가 허위 신고해가지고 과세 표준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더 적을 때 허위 신고했을 때. 세 번째가 일식 2주택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세를 적용한다? 어떤 제재가 따른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일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일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 가지고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2%. 자, 우리가 이제 지방세도 지금 시행령이 지난번에 나왔다고 그랬죠. 입법 예고가. 그래서 국세 이미 바뀌었고 지방세법도 국세 맞춰서 시행령을 0.02%로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법제처 검색해 보면 아직 이제 법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제 입법 예고 기간에서 요거는 그냥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뭐 이론의 소지가 없고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지방 시행령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뀔 겁니다. 그래서 1일 0.02%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납부정가산세는 일할로 적용되는 납부정가산세는 전부 다보다 이제 0.02% 10만 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산세요.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중과산세.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요. 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요.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하느냐? 매각까지 해요. 그러면 조세 포탈로 작정했네요.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 일반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조세 포탈하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산출세 몇 프로? 80%요. 100분의 80이요. 100분의 50으로 바꿔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중과산세를 적용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데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여러분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 방법으로 등기 등록을 요구했겠죠?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았겠지. 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골프용권, 승마용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또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무슨 얘기냐?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주 취득은 여러분 보세요.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과산세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중과산세는 자 취득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매각까지 해요.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건데 이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처음부터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안 돼요.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공무원이 모르죠. 나중에 지나다니다가 이거 언제 대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간주 취득은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아예 포탈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 캠핑카로 개조하고 그런 거요. 다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이 안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지 운행이 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보통징수와 가산세에서 105페이지에 하단 부족세액의 추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두 번째 부족세액, 산출세액, 부족세액에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비출이요.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106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설명드렸죠? 체크하시고 2번은 우리가 시가 순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 빗줄이요. 확인된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허위 신고했을 때 이때 추징한다는 거. 밑줄이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밑줄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아까 일시적 2주택이요.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거기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그러니까 밑줄은 간단하게 동그라미 3번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밑줄 그리고 맨 마지막 제줄에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이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일시적 2주택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가산세 보겠습니다. 자, 일반 가산세요. 쭉 길게 나와 있지만 하여튼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하면 가산세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쭉 나왔어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107페이지 동그라미 5번 납부지연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거기 숫자 두 번째 줄에 보이죠? 10만 분의 25인데 25를 고쳐야죠. 10만 분의 22로요. 2차 25를 22로 고칩니다. 10만 분의 22로 고치고 현재까지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인데 여기 아직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75% 한도는 그 다음에 10만 분의 22 이렇게 자 돼 있고 10만 분의 22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번은 이게 니은, 디귿, 리을번에 관한 내용은 요거는 이제 삭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요거 삭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 규정은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 시기가 작년에 연기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니은, 디귿, 리을번 우리가 납부를 국세처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 가산금 규정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해서 납부지연가산세로 신설하는 이 규정은 니은디귿 리을번은 우리 다음에 보게 됩니다. 202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삭제고 됐습니다. 삭제했으면 됐고 양가로 2번 중과산세 봅니다. 중과산세 대상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가산물건을 밑줄이어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요. 그랬을 때는 밑줄입니다. 산출세액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불해서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산출세액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80% 중과산세. 중과산세 제외. 다음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 정하는 경우요. 기억번 밑줄이죠.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과세물건 중과산세 정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자산 중에서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애들 쭉 밑줄여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걸 주의합니다. 원래 법령에는 이런 회원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제외 중과산세 제외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자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아닌 건 기니까. 자 그다음에 니은번 쭉 밑줄이죠. 지목 변경,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간주 취득의 경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정하지 않습니다. 밑줄자에. 그래서 이렇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회원권 예외고, 그다음에 또 간주 취득의 경우에 중과산세 정하지 않습니다. 취득 후 신고장 매각하더라도.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장부 등의 기장 비치 가산세.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장부 등의 비치 가산세,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 한번 볼게요.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자, 당연히 법인 장부를 작성하는 거니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요.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상하고 비치해야 되는데 이 장부를 기상 비치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지자체 장이 결정한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얼마?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자,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숫자가 포인트예요.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10%라는 거. 이게 숫자가 포인트입니다.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시험에 이미 나온 적도 있고요. 두 번 100분의 10% 가산세 정도입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그 107페이지 세 번째 줄. 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밑줄이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요거 포인트입니다. 밑줄 쫙이고요. 그리고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미납부의 통보. 요거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자, 여기 봅니다. 이거는 주로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왔어요. 이건 바꿔서 나온 적이 없어요. 취득세에도 나오는데 등록면허세에도 요 규정이 나오는데 한번 눈여겨 봐놓습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는 등기소를 얘기합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지문으로 주로 나오는데 바꾼다 그러면 뭐 굳이 바꿀 때가 여기밖에 없겠죠. 다음 달 10일까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면세점이요. 취득세는 취득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기 취득가격이지 산출세액 X예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잖아요.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가격에다가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데 이 산출세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과세표준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이미 했어요.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양가로 2번을 한번 볼게요.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구 독립법에 구의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양가로 1번 규정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양가로 2번 규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래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걸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걸 취득하려고 하는데 요만큼만 먼저 취득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면세점 적용받고 취득 후 1년 내에요. 또 요만큼 취득합니다. 48만 원 면세점. 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50만 원 면세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만약에 양가로 2번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약서 이만큼 쓰겠죠. 50만 원씩 끊어가지고.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건의 토지 취득이요. 전체를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건축물 같으면 독립하고 구익이 된 일구 건축물 취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니까 자 148만 원, 50만 원 초과했으니까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비과세 준다는 게 아니라 과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하니까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여야지 과세하지 않는 건데 50만 원 넘었으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교재 거기 우리 108페이지 면세점이요. 취득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산출세 X 해놓으라고 그랬죠?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할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산출세 X입니다.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짝입니다. 50만 원 이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할 때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요거는 금방 설명드렸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해하면서 눈에 익히 두시고 미납부의 통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등록한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 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밑줄이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 아랫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미납부 통보 주로 옳은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 등록면에서 또 나와요. 그리고 취득세 부가세는 그냥 세목 이름만 알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자, 밑줄입니다. 세목 이름만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OX요. OX. 예?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토지 지목 변경이잖아요. 원래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까지 하면 산출세계 80% 중과산세인데 다만 이렇게 토지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지의 주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 등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자체상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요건 숫자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몇 프로 가산세? 10%요. 100분의 10. 숫자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세목 이름만 하면 돼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자, 세목 이름만 하시면 되고. 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요,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작년 32회 기출문제입니다. 32회 기출문제인데 종합문제로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한다. 그럴 때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요거 제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나면 항상 뭐 다음 날. 요거 항상 확인하라고 했죠? 자,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일정 대상이 됐을 때는 추가신고 납부네요.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어요. 취득 후 과세 중 대상이 돼요.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하는데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 추가 신고 납부기 한다면 저한테 배웠던 분들 맨날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틀린 것이 보세요. 그것만 틀린 게 아니라 모두 틀렸냐면 여기서는 60일이긴 60일인데 이건 맞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입니다.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이지. 네.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중과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이네. 가산세 포함이에요, 제외요? 제외한 금액이지 항상. 자,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그리고 뭐 확인해? 신고 납부요. 자, 그래서 번호 달아서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맨날 번호 달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그래서 이거 틀렸고 또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입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항상 확인하셔야죠. 자, 그래서 틀렸고 3번입니다. 대한민국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었고 작년에 이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 추가 신고 납부.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어느 때 취득 실효예요? 상속 개시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5번이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가장 기초 과정부터 배우는 거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곤란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빡세형 문제입니다. 이게 빡세형 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빡세형 문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가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맞습니까? 네,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라면 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게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한다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유상 취득한다고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라면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그랬는데, 요거 자,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 가격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6억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면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을 곱합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 헷갈리니까 7억 5천일 때 2%. 맞죠, 여러분들? 3번.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국수, 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 그렇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고.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셔야 되고. 유상 취득 맞습니다. 유상 취득은 국수, 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 가격. 1번이요. 부동산 등기법 중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옳습니다, 여러분들. 다 옳고요. 요거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 109페이지 제7절 비과세인데요. 취득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또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조금만 더 하고 이 비과세까지 보고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좀 길게. 목 운동 한번 다시 하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 비과세하느냐? 이 비과세 제7절 비과세는 여러분요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두게 합니다. 독립한 문제로도 뭐 잘 나오고요.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요. 아까 32의 기출문제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거 아까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외국 정부 취득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별표 2개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절 보세요 먼저. 자, 국가 등의 취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먼저 보시면 국가지자체 자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원래부터 국가지자체이지 법인인데 국가지자체로 보는 것은 제외하고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당연히 취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외국 정부 취득법입니다. 아까 시험에 나왔던 거죠. 32에.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기관이 일본 가서 대사관이나 문화원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 취득하는데 일본 정부가 과세를 내 우리 정부기관 취득에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기부 찬합을 조건 취득하는 다른 거 안 되고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요. 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다. 아유, 당연하지. 어차피 국가자체 것이 될 거니까 제가 서울특별시의 그 위에 건 본문은 제가 부동산 취득에서 서울특별시에 뭐 노숙자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부동산 기부 찬합하려고 합니다. 또는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비과세인데 다만 그렇게 하겠다고 비과세만 받고 약속을 안 지켜. 또는 타인에게 매각 증여했어요.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또 이 2번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수요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 찬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는 경우요. 자, 건물 지어가지고 지자체 귀속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30년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순수한 기부 찬합이 아니고 기부인 테이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교재를 보시니까요. 109페이지 봅니다. 양거로 1번 국가 등의 취득이요. 국가지자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 제외하고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밑줄이죠.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당연한 얘기고. 양가로 2번이요. 국가 등의 기부 찬합한 재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찬합 요까지 밑줄이고 가로 생략하고요. 세 번째 을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 및 밑줄이고 그 아랫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법령 명칭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어떤 경우에 부과하느냐 1번, 2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번호에 체크하시고 알아두고 2번 무상사용권을 적용받는 경우 밑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체크해서. 그리고 제 설명을 좀 더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 교재랑 순서가 다르니까 109페이지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임시 사용 건축물이요. 자, 임시흥행장 공산정사무소 기본서 보세요. 109페이지 양가로 3번 임시흥행장 공산정사무소 가로 밑줄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임시 건축물이어도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밑줄이고 다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 기준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었죠. 건축물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과세한다. 그랬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거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1년 이하일 때는 비과세하는데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재산세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양가로 4번 신탁 취득입니다. 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그래가지고요.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입니다. 저를 먼저 보세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변경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하여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경우인지 우리 취득의 개념할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자,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형적 취득으로 과세 안 해요. 형식적인 취득.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과세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얘도 새로운 애가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과세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이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고 근데 단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 여러분 우리 납세무자에서 취득세 납세무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자,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였어요?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맨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이렇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명의신탁 같은 것도 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거기 양가로 4번 신탁 취득이요. 설명드렸는데 세 번째 줄에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한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그리고 1, 2, 3번 다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명칭을 정확히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국가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이 환매권 행사는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했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가면서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에서는 전쟁 났어도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해서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그래서 국가로 갔던 거 환매권 행사 다시 옵니다. 이때 나한테 취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내 의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해야 되는 게 환매권 행사.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변경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자,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잖아요. 예? 왔다 가고 갔다 오고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했잖아요. 등기 비용은 받아야죠. 개인 간에. 자, 이거 형적 취득에 대한 특례로서 판매 등기를 변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는 과세인데 이런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5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을 보니까 다만 보조단을 보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두 번째 환매권 행사 두 번째 거예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합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와 아셨죠? 예. 그리고 양가로 6번이요.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임시건축물 취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임시건축물 사실성재산에 따른 대상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비과세인데 다만 존속기간 1년일 때가 비과세지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고 아까 봤었어요. 교재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과세한다. 아까 자, 교재에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우리 교재 아까 나오는 건데 공동주택 개수 요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수선 제외 이게 포인트예요. 대수선은 제외하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에 주택 가액이 시가편의 9억 원 이하인 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이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는 시가 순위 9억 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수선 제외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 양가로 6번이요.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해서 쭉 밑줄이죠. 주택법 중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그 아래줄 대수선 제외 별 표시하시고요.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순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자, 간단하게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단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꼭 확인합니다. 대수선 제외 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보세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초가 차 나이가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내라고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비과세고요. 또 이게 올해 추가된 건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요.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취득세를 부과하잖아요. 당연하지. 이것도 어차피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다만 내 명의로 이전 등록도 하기 전인데 폐차 말소됐어요. 당연히 과세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교재 거기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핵심 꼭 중요해지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대수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수선은 과세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다 받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그 114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